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북 비즈니스고 1학년 미술 창작 수업 한국 미술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강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재미있게 다뤘고요. 그 다음 통일신라 고려까지 안내했고요. 드디어 이제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은 많이 중요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우리의 옛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통일신라 시대의 의복을 입나요? 고려시대 때의 의복을 입나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옛것이라고 하면 보통 세팅이 어디에 돼 있냐? 조선시대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지금 현재와 우리의 과거가 연결되는 가장 가깝고 가장 잘 확립된 가장 한국스러운 문화 예술이 자리 잡은 시대를 조선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조선시대 설명 들어가기 앞서서 항상 처음 시작할 때마다 어떤 이 근본, 이유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다뤘는데 지난 시간에 마무리 시간에 다루고 싶었는데 못 다뤘던 내용이에요. 우리 통일신라의 국호는 왜 통일신라였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름이 통일신라야. 왜 통일신라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여러분들의 빠른 댓글이 제 수업을 스피디하게 진행해요. 결국 전달할 내용은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댓글을 막 모르면 모른다고 써도 되고요. 그냥 정답이 안 좋으니까 마구 던져주세요. 그렇게 해야 영상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왜 삼국을 통일했는데 국호가 통일신라였을까? 삼국을 통일했는데 그래 앞에 통일이 붙어 있어. 통일은 맞지? 통일신라야. 고구려, 백제, 신라가 통일했는데 왜 통일신라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야 얘들아. 그래요. 신라가 통일했으니까 신라가 주도적으로 통일했고 신라가 통치했기 때문에 통일을 시킨 신라 나야. 신라 내가 했어. 그리고 나서 이 얘기 분명 전했을 거예요. 어서 오세요. 자, 그럼 통일신라가 권력투쟁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 흥청망청하다 결국은 나라가 전복되었어. 새로운 세력이 나라를 잡아서 새로운 나라가 섰습니다. 통일신라 다음에 뭐였죠? 후삼국 하지 마시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나라가 어느 나라죠? 고려입니다. 자, 고려는 왜 고려입니까? 고려는 왜 고려였지? 통일된 나라를 첫 번째 나라가 통일신라였고 두 번째가 고려였어요. 물론 발해로 잠깐 쪼개지긴 했지만 맞아요. 고려의 이름은 어디서 왔느냐? 신라랑 비슷해? 백제랑 비슷해? 아니야. 고려야 고려. 고구려의 이 후손들이 주도적으로 나라를 전복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고구려, 그래서 고구려, 북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를 비슷하게 해서 고려라고 지은 겁니다. 그러면 고려가 멸망했습니다.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정말 새로운 정말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위화도 회군을 해서 나라를 또 전복시켜서 바뀌었어요. 그 나라 이름이 뭐야? 조선입니다. 왜 조선일까? 왜 조선일까? 여러분들 시간 날 때 그 반톡에 잠깐 넘어가셔서
실시간 수업 중이라고 좀 해주세요. 아니, 갈수록 인원이 늘어야지. 왜 갈수록 인원이 줄어? 왜 조선일까? 왜 조선일까? 이 얘기 지금부터 드릴게요. 자, 전에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가 나라를 세울 때 간단히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우리 나라가 고조선에서 시작해서 삼국, 정상적인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한 게 삼국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서로 뿌리가, 서로 각자 가지고 있는 자부심, 뿌리가 달라.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에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 고구려계 사람들과 백제계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 밑에 있을 때 신라 사람들의 말을 잘 들었다, 안 들었다?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신라는 찌질했거든. 뒤늦게 발전한 저 구석탱이에서 발전한 신라가 당나라의 힘을 가지고 통일을 시켰으니까 싫어. 인정하기 싫어요. 별로야. 그래서 고구려의 사람들, 백제의 사람들은 신라 사람들을 싫어했어. 그러면 고구려 사람이 정권을 잡은 고려시대 신라계 사람들, 백제계 사람들이 고구려계 사람들이랑 친할까 안 친할까? 댓글 달아주세요. 고려시대에 고려 안에는 백제계 사람도 있고 신라계 사람도 있어. 이 두 파의 사람들이 고려 사람들 밑에 또 지배를 받고 있어. 고려 사람들이랑 친해 안 친해? 너무 쉬운 일이잖아? 댓글을 아끼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지금 필기할 거 없잖아? 안 친해요. 친할 수가 없어. 싫어. 짜증나. 그러면 신라랑 백제는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그들은 같은 나라 안에 있었지만 힘에 의해 굴종당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서 정말 한민족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했어요. 엄밀히 따지면 지금 여러분들 북한 생각하면 북한이랑 친해요? 북한 막 좋아요? 북한 사람 만나고 싶고 막 북한 남자랑 연애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고려시대 때, 아이고, 흔들리네? 미안해. 고려시대 때 어떠한 일로 인해서 이 세 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 개의 계파, 세 개의 뿌리를 가진 민족이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됐습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힌트.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이유와 똑같습니다. 같다고 해도 되나? 힌트. 외부의 적.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하나로 힘을 합친 때가 있어. 언제일까요? 임진왜란? 우리 지금 고려시대 얘기하고 있어. 지금 조선시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고려시대 얘기를 하고 있어. 징기스칸.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다양한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엄청나게 나라가 초토화된 첫 번째, 우리는 임진왜란이 가장 치욕적인 전쟁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몽골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때 머리 묶고 올라온 이 몽골, 이 북쪽 오랑캐라고 불려지는 북쪽 중국인들이 우와 쳐들어와가지고 막 이 한반도에 있는 모든 이 고려인들을 죽일 때
물어봐. 야, 너 고구려 사람이야? 너 백제 사람이야? 너 신라 사람이야? 라고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그들 입장에서 관심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고려 사람인 거야. 그 어마무시한 군대가 한반도를 쳐들어와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을 쑥대밭을 만들 때, 그때 처음으로 고구려계, 백제계, 신라계 사람들이 처음으로 깨달은 거야. 아, 우리는 말도 통하고 옷도 비슷하고 먹는 것도 비슷하고 문화 명절도 비슷해. 우리가 한민족이었네. 몽골에 의해서 힘을 합치지 않으면 나라가 정말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 위기 상황 속에 이 삼국의 뿌리를 둔 백제계, 신라계, 고구려계 사람들이, 야, 우리가 같은 민족이었어. 아따, 그렇구마이 하면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최초의 어떤 정서적, 정신적 어떤 융합, 최초의 정서적 통일된 국가가 이루어진 게 바로 몽골의 침입 때라고 보는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그 다양한 그 역사학적 잡지식에 의거한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참고를 알고 계시면 돼요. 어디 가서 기정사실화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심적으로 융합이 된지 안 된지는 학문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이후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민족 간의 갈등이 덜해졌다라는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하나 있죠. 고려가 멸망할 때 위화도 회군을 한 이성계가 나라를 새로 세울 때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을 거 아니야. 국호를 뭘로 정할지. 그때 지은 이름이 뭐다? 조선이다. 왜 조선일까? 자, 댓글 기다립니다. 왜 조선일까? 댓글 남겨주세요. 어우, 점심을 안 먹어도 배고프네. 제가 던진 시간이라 여러분들이 다 댓글 다는 시간이 꽤 길어요. 정답이 안 좋습니다. 왜 국호를 조선으로 지었을까? 우리 500년이 넘도록 한 국호로 나라를 이제 그 정도면 잘이죠. 잘 유지시킨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우리의 조선은 굉장히 정말 멋진 나라입니다. 고조선을 계승해서 그래요. 이런 댓글들이 빨리 와야 내가 하는 거. 그리고 정답이 아니어도 좋아. 정답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댓글 참여도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 참여 많이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고조선을 계승해서 정답일까 아닐까? 정답 아니에요. 정현이, 예진이 고마워. 정답이면서 정답이 아니야. 무슨 말이냐? 고조선이란 나라는 있다 없다? 우리 역사에 고조선이란 나라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뭐 신화 속의 나라야? 고조선이란 나라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뭐요? 교과서에 있는데 뭔 소리야, 저 양반. 맞아요. 영인아, 네가 늦게 오니까 내가 섭섭하잖아. 정답입니다. 고조선이란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막 나가는 거 아니야? 저 야매라고? 우리 아버지 친구들도 가끔 보신다는데 말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고조선이라는 국호는 엄밀히 따지면 없습니다. 우리 태초에 우리의 나라는 뭐였어? 해가 뜨는 나라. 동쪽에 해가 뜨는 나라라고 해서 그냥 조선입니다. 조선. 우리는 태초에 조선이었어요. 그런데 조선하고 살다가 우리가 이 고려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이 나라를 조선으로 이름을 짓고 나서
뒤에 역사를 보면서 역사를 기술하려고 보는데 옛날의 조선, 지금 조선이랑 자꾸 헷갈리는 거야. 아, 그때 조선에 문제가 있었는데 또 왜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 아니, 옛날 조선, 옛 조선, 옛 조선, 옛 조선. 옛 고자 써서 그래서 고조선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조선이었어요. 조선시대 국호를 고려가 멸망하고 나서 새로운 나라의 국호를 조선으로 정한 이유는 세계의 민족이 하나로 융합되어서 고구려계, 백제계, 신라계를 따지지 말고 우리 태초에 있었던 조선이란 이름을 다시 가져오자. 우리가 이제는 하나로 뭉쳐야만 이 무시무시한 오랑캐, 중국,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가 더 강성해질 수 있다. 그러니 우리 더 이상 너 어디 출신이고 너 헛다 어디라요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하나로 통일해서 정말 잘해보자 라는 의지가 담긴 국호가 바로 조선입니다. 제가 유튜브라서 되게 위험한데? 유튜브라서 하지 말까? 그래서 참 이런 거 줄여서 내가 말 못할 애가 아니죠. 조선, 이 조선의 이름을 계승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죠 지금? 조선이라는 이름 우리 계승하고 있나요? 조선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는 나라가 있네? 어디죠? 맞습니다. 엄밀히 따져서 북한이 아니에요. 그들은 스스로를 북조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라고 불러요? 우리한테 남조선 동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유튜브니까 밑밥 좀 깔게요, 여러분. 저는 북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세습체제 비난받아 마땅하고요. 수많은 인권을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정상적인 민주주의가 허락되지 않는 그러한 독재 국가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하지만 몇몇 측면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가 조선이라고 하는 어떤 국호와 우리의 문화를 계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언어도 훨씬 더 조선시대로부터 많이 변형되지 않은 형태로 잘 보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외래어가 없으면 소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래어를 너무 많이 써요. 오키? 야, 뭐 이런 거라든지 또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가령 몇 가지만 해줄까요? 훌라우프 알죠? 훌라우프 허리가 얇아집니다, 여러분. 훌라우프. 우리는 그냥 외국에서 훌라우프가 왔어. 그럼 훌라우프를 그냥 씁니다. 근데 북한은 어떻게 쓴다? 훌라우프를 우리말로 바꿔. 모르죠? 알 리가 없지. 윤 돌리기. 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자로 둥근 어떤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윤 돌리기. 훌라후프를 윤 돌리기라고 바꿔. 아이스크림 얼음 보숭이. 우리가 듣기에 뭐하는 짓이야? 그냥 아이스크림이라고 하지. 저는 입장이 조금 다른 편이긴 해요. 저는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조선시대의 많은 것들을 유지시켜서 계승하려고 하는 노력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은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남조선을 사랑하고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요. 여러분, 북한은 나쁩니다. 유튜브니까 한번 두 번 얘기할게요. 자, 멀리 왔습니다. 오늘 조선시대 별로 못하겠다. 그렇게 조선이 건국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처음 시작부터 마인드가 좋았어. 그래서 조선이 500년 동안 우리나라의 가장 부국강병했던 그 순간, 영예로운 순간들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템포라면 여러분 조선 초기까지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조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고려 복습할게요. 고려 복습. 고려 시대 때 내가 제일 중요하게 다뤘던 아니다. 이거 먼저 얘기를 좀 하고 갈까? 잠시만. 자, 조선 시대에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만 이제 이론적으로 짚고 그다음 그림들 보면서 설명을 더 해줄 거예요.
조선시대 미술의 특징 첫 번째, 숭유 억불 정책으로 인해서 불교 미술이 쇠퇴했다. 자, 이거 무슨 말이죠? 숭유 억불 숭유 무슨 뜻이죠? 조선이 더 이상 무엇을 믿지 않는다? 불 무슨 뜻이죠? 한국사 시간에 다 배운 걸 알고 있는데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댓글을 쳐줘야 돼. 불교입니다. 불교를 억제하고 무엇을 숭상한다? 유교를 숭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교 국가입니다. 사실 그 인구수로 보면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나라가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미국의 도움을 받은 많은 나라들, 프랑스나 이런 이 선교를 받은 나라들이 이제 기독교가 많이 전파가 됐는데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많은 나라, 인구수 대비 교회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기네스에 올라가 있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조선시대의 특징 첫 번째, 불교를 억제했어요. 불교가 너무 이 타락해서, 맞아, 고전은 계승했죠. 불교가 너무 타락해서 이제 더 이상 불교를 지원하잖아. 국교로 불교를 통일신라 고려시대까지 장려했지만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 아, 너네 안 되겠어, 못 쓰겠어. 노노노노. 더 검소하고 더 이 서민들과 더 모든 중생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철학을 가진 유교를 우리가 따르자. 그래서 명나라를 이제 따르면서 불교가 쇠퇴하고 이제 유교가 발전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불교 미술이 쇠퇴합니다. 그래서 불교 미술은 더 이상 조선시대에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함께 공존할 뿐이에요. 없어지지 않았을 뿐이야. 그리고 유교가 왜 중요하냐? 유교는 굉장히 검소하고 실용성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성과 검소함을 강조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은영이 너 지금 스크롤 앞으로 당겨서 듣고 있지? 네 댓글이 약간 타이밍이 좀 늦다. 얼른 앞으로 따라오세요. 자, 검소함, 실용적인 것은 문화, 예술, 미술 발전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검소함을 지향하고 실용성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문화 예술은 발전을 한다 못한다. 여러분들 생각을 댓글로 막 남겨주세요. 정답은 물론 있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 댓글을 막 많이 써주는 게 좋아요. 맞아요. 실용성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 뭐 이렇게 금목걸이, 막 그 진주 목걸이, 뭐 엄청 예쁜 귀걸이, 다이아몬드, 뭐 세공품, 막 장식 이런 것들 다 미적 어떤 이 기술력의 정점에 이른 작품들인데 그런 것들을 배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적이고 소박하고 실용적인 미술이 발전했다. 그래서 미술의 어떤 화려함은 통일신라 고려시대에 비해 조선시대가 훨씬 더 조금 심심해져요. 미술사적으로 좋은 방향은 아니었어, 솔직한 얘기로. 하지만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에 참여하게 되는 순기능을 낳는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 조선 전기에는 중국 양식을 따랐으나 중기를 지나서 독자적인 회화가 발전했다도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 공예로는 군청사기, 순백자, 청아백자들이 있습니다. 자, 고려시대 선생님이 제일 강조했던 그 문화 예술품이 뭐였죠? 내가 삼성의 갤럭시에 비유했던 복습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려 하면 딱 떠야 돼. 고려! 뭐죠? 고려 청자입니다. 고려 청자 제가 엄청 강조했어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게 된 이 변화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고려 청자, 중국의 도자기 기법을 완벽하게 따라한 다음에 그 위에 상감 기법,
삼강기법 지난 시간에 설명 안 드렸는데 오늘도 안 할게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삼강기법이라고 하는 정말 독특한 특별한 아이템을 첨가시켜서 갤럭시 노트에 그 펜 꽂아 쓰는 거 펜이 들어가 있잖아. 아이펜 3막 유명하니까 비슷하게 만들어. 기능은 좀 떨어지지만 펜을 넣어가지고 완전 새롭게 발전시키는 것처럼 이 고려청자는 전 세계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최고의 이 예술품이었어요. 그렇게 화려하고 값비싼 문화예술을 추구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조선시대는 화려함, 사치 이런 걸 권장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나오는 게 뭐예요? 조선 백자입니다. 자, 고려 청자에서 백자로 넘어오게 된 이 스토리만 얘기하고 오늘 끝낼게요. 자, 여러분들 질문. 아직 한 화면에 같이 놓을 거예요. 자, 고려 청자하고 백자하고 뭐가 더 아름다워요? 뭐 여러분들의 취향까지 제가 강요하진 않겠지만 어떠한 도자기가 더 예술적이고 더 만들기 어렵고 더 뭐랄까 더 어떤 예술적인 어떤 완성도가 높을까요? 진아 땡큐.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제 옷 스타일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화려한 옷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심플한 옷을 좋아해요. 실제로도 뭐 나이키 옷을 입어도 나이키 좋아해야지 이제 운동 좋아하니까 나이키 옷을 입어도 여기 막 나이키 써 있는 것도 막 나이키 막 이렇게 써 있고 요즘 막 무슨 바람막이 같은 거 막 온몸에 나이키 이렇게 박혀 있잖아. 너무 싫어. 이건 내 취향이에요. 저는 제가 입는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검은 티에 검은색으로 그냥 안 보이게 써 있는 나이키 좋아해요. 하얀색에 은색이나 회색으로 써 있는 나이키 이런 거 좋아하고 로고 없는 나이키 되게 좋아해요. 저는 솔직히 백자 좋아해요. 솔직한 얘기로. 저보고 집에다 그릇 놓으라고 그러면 둘 중에 저는 백자 놓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더 예술, 미적으로 뛰어난 작품이냐? 고려청자입니다. 고려청자에서 이 조선 백자로 넘어온 이 과정이 이 조선시대가 무엇을 추구했냐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값비싸고 만들기 어려웠지만 하지만 얘가 비싼데 비싼 쓰레기예요. 첫 번째로 잘 깨져요. 비싼데 잘 깨져. 만드는데 오래 걸려. 잘 깨진 이유는 삼감기법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우리 진도 안 나올 거니까 삼감기법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여기에 지금 하얀색, 검은색 이런 거 있죠. 이 얼룩들이 물감으로 칠한 게 아니라 푸른 빛을 내는 이 도자기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사이사이를 칼로 싹싹 조각을 해가지고 홈을 좀 파요. 그 사이에다가 검정 색깔이 나는 흙과 하얀색이 나는 흙을 여기다 집어 넣은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자기에 어떤 색을 입히려면 물감을 칠했어야 되는데 야, 도자기에 물감을 굳이 칠할 필요가 있어? 흙 자체의 색깔로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흙 자체를 깎아서 그 사이에 다른 흙들, 그러니까 세 종류의 흙으로 만들어진 도자기인 거야. 어메이징이었던 거지. 중국에서 이런 생각을 못했다고. 그러니 상감 기법을 집어넣는 순간 이미 온전한 그릇에다가 한번 칼질을 했어. 홈을 팠단 말이야. 그러면 이 그릇에 경도, 강도, 내구성, 단단함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쉽게 깨졌다고 해요. 이런 엄청 비싼데 이거 깨면 그 집 노비들은 막 난리 나는 거야. 팔려가는 거야. 그런데 실용성과 검소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고려에서 그런 흙을 수입해오지 못하게 했어요. 백자, 깔끔한 백자를 만들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36분 5분 안에 끝내볼게요. 자, 우리나라를 무슨 민족이라고 해요? 배달의 민족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끝낼 거야. 조금만 힘내세요. 우리나라를 무슨 민족이라고 해요? 뭐의 민족?
옷이랑 관련해서 무슨 민족? 한민족 말고 두 글자. 민족. 외국, 유럽에 있는 외국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딱 보고, 이 사람들은 무슨 색 옷만 입군! 라고 해서 책에다가 썼다고 합니다. 정답! 백의민족입니다. 우리는 백의민족이에요. 들어봤죠? 백의민족. 조선, 한국은 백의민족이다라는 표현이 실제 외국 문서에서 발견되어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얀색을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요. 특히 차 같은 경우에 하얀색, 회색이 대부분이야. 색깔 있는 차가 잘 없어.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 이 서동유라든지 혹은 낙랑공주 혹은 궁예 시절에 그 사극들 보면 거기에 나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복 색깔이 어때? 통일신라 고려시대에 사람들이 입었던 사극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옷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노란색? 너희들이 봤을 제일 가까운 최종병기 활도 이제 고려시대 배경이고, 한 5년 전, 10년 전에 드라마가 몇 개 있어가지고, 궁예 안 봤니? 궁예? 삼국시대, 그러니까 여하튼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너네 사극에 나오는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옷이, 그것도 옛날 건데. 옷 색깔이 하얀색인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아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 사극들은 전부 다 옷이 엄청 화려해요. 엄청 화려해. 다 화려해. 그냥 서민들도 다 화려해요. 색동옷이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색동옷 있잖아요. 무지개 색깔. 그게 다 옛날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백의 민족이 됐다? 언제부터? 바로 조선시대부터 우리는 백의 민족이 됐어요. 옷에 옛날에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에서 비단 사와가지고 값비싼 옷을 입고 했는데, 그렇게 흥청망청 하다가 나라가 힘들어졌는데, 또 그 짓거리를 하겠다고? 조선을 딱 건국하면서 정했어요. 야, 청자 이런 거 만들지 마. 야, 비단옷 입지 마. 삼배옷, 그냥 하얀색 옷 염색하지 마. 귀족들, 양반들도 못 입겠어요. 유일하게 왕과 몇몇 이런 사람들에게만 이 색깔 옷이 허락됐었어요. 그렇게 조선은 검소함과 실용성을 강조하며 백의 민족이 스스로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경험했다시피 우리나라는 굉장히 흥류를 좋아해요. 전 세계에서 노래방이 제일 많고요.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술 소비량이 제일 높습니다. 흥 넘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백자로 오래 지내다가 좀 지나고 나서 분청사기, 이제 그 값비싼 청자토를 못 구한 도자기가 이제 분청사기예요.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아까 봤던 고려 청자의 그냥 하위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급형. 이만큼 예술성이 떨어진 거죠, 조선시대. 그리고 나중에 이 백자가 나온 이후에 나중에 나라가 좀 살만해. 그래서 너무 검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경제 문화가 발전했던 조선 중기 후기를 지나면서 이제 또 점점 화려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조선시대가 어떻게 건국되었고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했는지 오늘 설명드렸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맥락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선시대의 회화들, 그림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케이? 이 이상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조선시대의 미술사의 흐름은 다음 시간에 회화를 중심으로 조선 초기, 중기, 후기, 말기로 이어지는 흐름을 또 쉽고 재미있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진도를 나가지 못한 것 같지만 고려 시대에 있었던 중요한 어떤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온전히
한민족이 되었다는 것, 그 다음 그걸 통해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여 나라를 건국하였고 그 조선이 실용적이고 검소한 유교를 숭상해서 화려한 불교 문화가 사라지고 새로운 스타일의 깔끔하고 심플한 미술 방향이 시작된다까지 이해하시면 오늘 수업 끝.